언젠가는 청소해야지. 언젠가는 악기 배워야지. 언젠가는 연애해야지. 지금은 뭐 당장 급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뤘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왜 어떤 일인데 자꾸 미루기만 하세요? 이제 할 때 됐습니다. 즐길 때도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저의 일은 하겠습니다. 선물 퍼드리고 스치기만 해도 커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루지 않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시고 잘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때문에 열나고 몸이 뜨거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걱정됩니다. 네. 건강 챙기세요. 특별히 이럴 때 따뜻하다고 생각할 때 감기 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아프신 분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기운을 갖다 보내겠습니다. 네,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3114번님, 지금 성남 톨게이트 지나서 판교 분기점 중간에 버스와 승합차, 화물차 3중 대형 사고로 길이 대단히 많이 밀립니다. 1, 2차선으로 변경하셔서 운행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교통방송 같다 우리, 그죠? 네. 모닝님, 스쳐도 10번 이상 스쳤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방송 처음 하시는 날 거의 첫 사연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아유, 받으셔야죠. 모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3114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도 선물 보내겠습니다. 7370님, 다스베이더에서 놀러오라 하셔서 놀러 왔어요. 제법 음악방송 DJ 같습니다. 멋지네요. 저도 미루지 않고 문자 보내요. 잘 오셨습니다. 음악 맛집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선물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사랑이 깊고 넘치고 이렇게 배려한다. 이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부터 드리겠습니다. 커피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별이님, 주디님, 가죽 잠바가 잘 어울리시네요. 라이딩 가야 할 듯 싶네요. 네, 저는 이제는 그 오토바이를 타지는 않습니다. 저 모터바이크 이거 좋아하는데 언젠가요? 제가 저 주기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었는데 나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하다가 조그만 스쿠터를 사고 싶어서 스쿠터를 사러 김어준 총수하고 둘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트럭으로 밀어버릴까봐 결국은 못 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타지 않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이 사이클, 모터바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 있어요. 좋은 오토바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못 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맞는 헬멧이 없어요. 헬멧을 쓰면요, 숨을 못 쉽니다. 이 인간이. 네, 그렇습니다. 네. 디스는 아닙니다. 정선영님, 기자님,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전화 연결 신청하고 싶어도 본인 인증 때문에 홈페이지 가입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자 보내시면 되는 걸로 됩니다. 샵 0951로 50원 무료인데 해외에서 보내면 약간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남겨놓으시면 저희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선물 보냅니다. 그런데 한국 선물이 이게 거기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는 김어준 총수가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자기 말 분량이 확보 안 된다고 음악 틀지 말라고 계속 음악 방송을 모독하는 그런 망언을 계속하고 계속 음악 틀려고 하면 번잡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전 속상했어요. 사실 여러분하고 음악 드리고 그 커피 선물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 말 막 하고 그런 사람 저는 싫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욕망 형사 꽉불리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꽉불리가 범죄 예방 캠페인과 함께 커피 형사로 오늘 거듭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꽉불리의 애교 지켜봐 주십시오. 일단은 오늘은 저희는 어제 못 드렸던 것까지 선물 주는 그런 코스프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051 50원 들고요. TBS 앱은 무료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TBS 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꽉불리 댄스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맞는 방송
선물 소개는 오늘도 누아르 달디 나와주세요. 달디. 오늘 힘드신 일 있었습니까? 그러면 일로 와서 고소하십시오. 재미있는 일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고소하자고요. 아닌 밤중에 문자 쇼 고소합니다. 0316님, 직원 한 명이 도망가서 소장님이랑 부소장님이랑 3명이서 야근합니다. 커피 좀 주세요. 아니, 도망가세요. 튀세요.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집에 갈 때 됐습니다. 일단 3명이 있다니 커피는 쏘겠습니다. 1010님, 나만 좋다고 애정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아는 여사친 많다고 자랑하는 애인 어쩌죠?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이젠 뭐 어쩌려고 하면서도 마음이 짜게 식습니다. 한 10대쯤 딱 꿀밤 때리고 싶어요. 여사친 많다고 자랑하는 애인, 이거 꿀밤 각도인데 꽉뿌리한테 신고해야 되겠네요. 네, 대신 제가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767, 주디님, 저 커피숍 사장인데요. 사장인데도 주디가 보내준 커피는 마시고 싶어요. 이것도 안 소개하면 역시 공장장 만세. 이 뒷구절 역시 공장장 만세, 이것만 없으면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탈락하려다가 저는 마음이 넓으니 보내드리겠습니다. 공장장 찬양하는 글이 여기 많은데 그런 사람은 다 탈락입니다. 네. 그 인간 자기가 더러우면서 옆에서 씻는다고 씻는 동생을 구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얼굴에만 털난 줄 알아? 네, 그렇습니다. 1056님, 회사에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 두 분이 각자 저한테 서로의 얘기를 해요. 중간에서 난처해요. 장단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 장단 맞춰줄 수도 없고 계속 들어도 이게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원망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튀어야 됩니다. 튀어서 자기만의, 너무 들어주지 마세요. 너무 착하면, 착한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작년에 이런데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1년에 몇 번씩 이런 어려운 숙제 중간에 끼는데요. 그럴 때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제가 따뜻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르겠다, 답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선물로 해결하는 그런 따뜻한 방송입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는 말입니다. 네. 8225님, 야간 작업 중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저녁 늦게 일을 하네. 저녁이 그 평안과 평화를 주는 그런 삶에 좀 휴식을 주는 그런 때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열일하다가 직원 4명이서 화목난로 주위로 모여서 몸 좀 녹이고 다시 또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창고 아니라 너무너무 춥네요. 콧물도 줄줄 흘려요. 아이고, 서서 일을 하지만 팔다리도 아프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렇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 중입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마시고 싶네요. 드려야죠. 바로 보내겠습니다.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하십시오. 2338님, 저는 왜 다이어트만 하면 탈모가 올까요? 조금 식사량을 줄였더니 머리카락이 우수수, 너무 속상해요. 머리카락은 빠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가 정상적인 몸을, 정상적인 살을 없애는 거잖아요. 얼마나 독한 일이면 살이 빠지겠어요. 그럼 머리도 빠질 수밖에 없죠. 저는 너무 이렇게 그 몸무게 다이어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PD님이, 이제 임산부 PD님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고 다음 PD가 오시는데 그 PD가 다이어트를 너무 세게 하세요. 그래서 걱정돼요. 나 참 속상하네요. 자, 이 다이어트에는 커피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니면 다른 선물로 좀 맞춰서 보내주세요, PD님. 네, 우리 마음 착한 PD님께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가 사랑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수록된 곡입니다. 스프얀 스티븐스 노래입니다. Mystery of Love. 아밤주에 나오면 한없이 귀여운 욕망덩어리 재롱둥이지만 불법과 부정 앞에서는 독하고 끈질깁니다.
경찰청 에이스 광문준 경정과 함께합니다. 합법적인 코너 경찰청 에이스 우리 범죄 요정입니다. 광문준 경정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불법과 부정 앞에서는 독하고 끈질기지만 미모와 지성도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꽉불리 꽉경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넘친대? 누가 넘친대?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누가? 제 지인들 위주로. 지인들 위주로. 가락동 김 여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당연하죠. 진짜요? 아, 김 여사님 이거 엄청난 애청자입니다. 네, 근데 팩트 체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어저께 그 김어준 총수 나오셨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돋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그분은 말씀은 잘하시지만 말씀이 좀 많으시고 특히 외모가 특별히 좀 못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식사 한 번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별로셔가지고. 아, 그렇죠. 말은 바로 하는 우리 강문준 경정입니다. 와우. 네, 큰일 하셨습니다. 수사권 조정. 아, 그다음에 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거의 통과했습니다. 통과됐죠. 마무리됐습니다. 예, 지난 이제 2020년 1월 13일 19시 56분 재석 의원이 167명 계셨는데 그 중에 찬성 165분, 그다음에 기권 1분, 반대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제 경찰이 축배를 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책임이 더 무거워져서. 그렇죠. 우리 주 기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이제 권한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도 늘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검찰하고 이제 뭐 또 뭘로 더 싸울 거야 이러는데 경찰과 검찰이 싸우자고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잘 협력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고 때로는 협력 때로는 견제 이런 취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더 잘 협력해서 나쁜 사람 빨리빨리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억울함이 없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경찰이 지금 시민들하고 만나는 그 네. 대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 많이 터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초반에 많이 터질 거예요. 예. 경찰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도 뭐 저희가 뭐 좀 더 잘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좀 더 국민들 여러분의 마음에 더 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저 이제 법이 통과돼서 저한테 이제 좀 쉬겠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뭐 한 10년간 아예 퇴근을 안 하겠습니다. 너 휴가 가잖아. 아, 그렇죠. 무슨 소리야? 저 곽불리가 수사권 조정에서 그런 중요 부서에서 활동을 했는데 얼마나 활동하셨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는 7년째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제 경찰 19년 경력이 일선의 수사, 그다음에 이 수사권 조정 담당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근데 물론 수사권 조정도 그 국민들 여러분을 위한 큰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은 현장에서 조금 더 뛰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년 전에 와서 곽불리가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을 때 그때 제가 곽불리를 만났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랬어요. 항상 한결같은 곽불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성과 미모까지는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너. 뭐 이제 경찰이 잘 살았다라기보다는요. 우리 사법 구조가 1912년 일제병탄 1910년에 2년 지난 1912년에 만들어진 조선 형사령을 그대로 계수해서요. 그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1954년에 제정형사법. 알았어. 이제 그만해. 통과했어. 그때 이후로 66년 만에 바뀐 겁니다. 네. 천재소녀다님 운동하다가 꽉불리 나오는 걸 알고서 불현듯 인지하고서 운동 반절만 하고 집으로 냅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꽉불리의 약장사 같은 음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이는 라디오 미소 한번 날려드릴게요. 주먹을 부르는 미소 발사하고 있습니다. 곽불리는 소중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커피 드려야 됩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꽉불리는 여러분의 사랑과 함께합니다. 얼브레드님 회사에서 열받은 사연 쓰고 있으면 매번 비슷한 사연이 먼저 소개돼가지고 제 사연은 채택이 안 돼요. 속상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커피 더블로 주십시오. 아, 그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샤론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했지만 경찰도 조심하세요. 경찰도 그렇죠. 지켜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분 커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꽉불리, 더 열심히 하는 경찰 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자들을 괴롭히는 어떤 불법 사연이 있는지, 오늘은 무엇을 우리 곽불리가 풀어줄 것인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자 A씨는 동네에서 요즘 몇 명이
단톡방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톡방에서는 주로 나오는 얘기가 요런 거였습니다. 어머 아저씨, 어젯밤에 혹시 소리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저 다 녹음했거든요. 야, 범죄자 목소리 같아. 아주머니, 저도 들었어요. 오늘 아침 출근하는 데까지 계속 들리더라고요. 밤새 그랬나 봐요. 이거 범죄자 목소리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리란 강아지가 심하게 끙끙대면서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아이고, 어머머머, 며칠 전에 할아버지 만나서 그 할아버지 물어봤는데 어디서 또 개를 데려왔나 보더라고요. 먼저 있던 그 예쁜 강아지 어쨌는지. 아이고, 물어봤더니 새끼 낳다 죽었대요. 아닌 것 같던데. 동네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저녁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개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개가 죽어나가는 것도 벌써 여러 번 봤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할아버지와 왕래한 사람들한테 물으면 할아버지는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개가 마당에 똥을 쌌잖아. 그래서 내가 좀 훈육을 했어. 그런데 안 때려. 너 같으면 안 때리겠어. 아니, 개가 똥을 싸야죠. 그럼 어떡해요? 아니, 내 개가 내 개 때린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런다는 겁니다. 개가 울부짖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몇 번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아이고, 안 때렸어. 누가 때려? 때리긴 누가 때려? 그냥 지가 그냥 울부짖은 거야. 이러고 넘어가요. 사태를 알려주러 온 주민들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도 네, 주민 여러분, 동물은 개인 소유물이라 저희도 현장을 즉시 포착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영상 등 증거물이 없으면 조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 개인 소유권을 조치가 좀 어렵습니다. 경찰 목소리였습니다. 이거 실감나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건 밤마다 들리는 개의 울음소리. 이 할아버지 동물학대로 신고하면 개를 구출할 방법은 없는 건지, 경찰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정황이 거의 확실한 옆집 할아버지. 매일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답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동물학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탁기에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를 이렇게 넣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아마 나온 것으로 아는데, 법원 판결까지 그 전기 쇠꼬챙이로 이렇게 도살할 때 개들을 전기 쇠꼬챙이로 그렇죠. 수백 마리를 도살해서 실제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사회부 기자 할 때니까 조금 시간은 됐는데 경기도에서 어떤 청소년이 지나가는 개를 계속 때려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는 친환경 친동물 방송 지향합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저희들이 조금 풀어주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자들도 조금 놀랐는데, 할아버지 왜 그래요? 동물 학대하는 인간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동물이랑 아이들은 괴롭히지 맙시다. 나쁜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시민사회의 성숙도, 국민적인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이 사실 동물 보호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법 체계로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 재물이나 재산상 같은 것을 동산과 부동산, 그러니까 자동차, 이런 돈, 금전 같은 동산하고요,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 두 개로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독일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동산, 부동산, 동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을 좀 더 이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요, 동물권을 인정하면서 보다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재물의 일종, 이런 소유권의 일종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그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보호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제가 이런 사건들 직접 취급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경찰, 우리 사무실에 우리 송지연 경감이랑
씨라고 원래 동물보호단체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경찰로 입직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송경감이? 예. 그렇구나. 이제 사실 그분은 원래는 화가를 하시다가 스튜어디스를 하시다가 그리고 그 변호사를 하시다가 경찰로 들어오셨는데 알았어. 그분 모셔가지고 저희가 동물 학대나 동물권에 대한 얘기는 한번 다시 나누죠. 예. 그분이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자, 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개인의 동산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국가가 함부로 몰취 이렇게 강제로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동물 학대가 분명해요. 개를 때리는 게 분명한데 신고를 해도 정말 경찰권이 잘 미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 뭐 이런 이전까지 이제 우리 주 기자님과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때로는 우리 주 기자님이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만큼은 저도 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경찰관들의 법감정이 결국 시민사회 법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사회의 법감정도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라 네. 경찰권이 지금 사실은 소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내부 매뉴얼이나 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소유권 자체를 좀 더 이 파고들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공권력이 개인의 사유지, 개인의 사유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좀 과감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정말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할 때 저 CCTV나 아니면 비디오 촬영된 영상, 학대 영상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 그 영상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개가 학대 당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소리만 가지고는요, 아직까지는 증거가 안 됩니다. 소리는 실제로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이 반려견 자체가 굉장히 울부짖는 경향이 있는 이런 경향도 있어가지고요, 그게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는 짖는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 경찰 출신이십니다. 표창원 의원께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하셨고요. 통과도 많이 됐고 해서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면 그것을 별도로 범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신설됐습니다. 그 학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그런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만 거의 처벌되고 나머지는 처벌을 거의 피해가요. 그렇죠. 이게 기존에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 협박하는 영상, 그리고 음란물 영상들은 별도로 올리는 것 자체를 범죄로 처벌했었는데 이런 동물에 관련된 학대 영상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학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학대 영상을 게재하고 유포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저 개를 구조해야 된다, 개 생명부터 지켜야 된다면서 할아버지 개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 절도가 되죠, 그거.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말한 울부짖는 소리 말고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절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유재산권에 또 사유지의 공권력이나 또는 이제 여러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동물 이렇게 학대하는 그 유아기 때, 유아기가 아니라 청년기 때, 소년기 때 동물 학대하던 사람들 이렇게 추적해 보면요, 나중에 강력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성향이 폭력적 성향이 표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요것도 하나 있습니다. 많은 나라의 선진국에서요, 미성년자가 직접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나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나의 애완견, 내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함께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가 직접 가서 바로 개나 이런 반려견, 반려묘를 구입한다. 이것 자체를 금지시킨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동물 학대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법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이제 동물을 죽이는 행위, 그리고 동물을 학대해서 얼마 전까지는요, 학대해서 상해에 입히는 경우에만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게 아니라 도구나 동물로 학대를 하되 개가 다쳐야 돼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다쳐야 돼요. 그렇게만 처벌하다가 그게 최근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명백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는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기준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개는 털이 나가지고 맞고 상처가 있어도 그게 명확하게 이 폭력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증명해내기는 또 어렵잖아요. 더 어렵죠. 걔가 말도 못하잖아. 근데 이 법 체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애견인들, 우리 동물보호 쪽에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석국화 변호사님과 이분이 굉장히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요. 박주현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동물을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 대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동물권이라고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안 된다를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7456님 할아버지를 동물보호로 처벌한들 구조된 개는 결국 보호소로 넘어가고 며칠 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 개는 결국 안락사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처벌도 강화해야지만 보호소의 개를 보호하는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네, 맞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유기견 보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기를 품고 아까 서국화 변호사님의 이런 분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물보호단체들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카라라는 단체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쪽에서는 별도로 동물을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키울 때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것도 실제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동물학대를 목격했어요. 네.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일단 이게 좀 실무적인 것을 아까 법적인 건 다 설명을 드렸고 실무적인 거는 다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꺼내셔야 됩니다. 그걸 영상을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에라도 이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거 하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때리는 걸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거의 90% 이상의 사건들이 연간 실제로 접수된 사건은 연간 200건에서 300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 핸드폰만 꺼내면 그 때리는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동네 깡패가 사라진 것도 핸드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동물을 학대하는 학대범도 핸드폰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즉시적인 조치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우리 사연처럼 인근 주민들이 참 이거 좀 문제지 않냐 생각하는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제가 경찰관이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경찰권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공권력이 미치기가 좀 부족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라나 동물자유연대 이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도움을 받으시면 그쪽에서 법적 조치를 같이 취해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할아버지들을 설득을 해서 그 이제 유기견들이나 또는 반려견들을 잘 인도를 받아가지고 보호도 해주고요. 알겠습니다. 동물 학대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이렇게 좀 제가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잘 들으시 못해서 그거 저희 경찰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 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또 이런 반려견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키우신 분도 좀 있어가지고. 네. 여우벌님 곽불리 오늘 진짜 경찰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너무 진지합니다. 7000일 곽불리 해박한 지식 보소. 어우 끝내줍니다. 뭐 이런 거 굳이 다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상합니다만 점점 비호감 캐릭터로 가는 듯한 느낌이 8855님 꽉불리 제가 물려고 해서 걔가 물려고 해서 방어 차원에서 걷어찼어요 걔를. 이럴 경우는 제가 처벌받나요? 아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이렇게 긴급한 상황 또는 이제 정당방위 이렇게 돼가지고요. 과잉방위로서 조금 돈을 물어줄 여지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참 난감하네. 걔가 물려고 하면 그래도 차고 동물을 이렇게 보호 방어권 차원에서도 차거나 때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피해야지.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린 게 큰 도사견들이 덤벼든다. 이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조그만 반려견들 이게 애완견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발로 차는 행위 자체는 또 인정받지 못하죠. 네, 절대. 그리고 그 큰 개한테 이렇게 달려들더라도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더 큰 화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피해야죠. 그리고 큰 개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시는 게 맞고요. 예, 목줄 필수입니다. 목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네. 더버기님, 곽불리 진짜 경찰 맞는 거죠? 아, 맞아요. 에이스 경찰입니다. 네. 아, 처음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모카롤님 만화 캐릭터 같아요, 곽불리.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해요. 저 얼굴로 이렇게 범인 잡으러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아니 제가 최근에 네. 아저씨의 원빈 씨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누가 그래? 너 방송 잘하다가 너 진짜 또 한 대 또 아우 정말. 금리빨 몇 개냐? 나 전당포 한다. 금리빨 빼고 모조리 다 씹어 먹어줄게. 이리 와라. 옥수수 털자. 그 누가 그래 누가? 아, 저 방금 원빈 씨 흉내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너 보고 원빈 닮았다고 그러냐? 딱히 생각해보니까 기억은 안 나네. 그 기억은 안 나지. 이게 또 언제 누가 이병헌 닮았다고 했어요? 이병헌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누가? 이번에 백두산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연기한 줄 알았어요. 예, 주먹을 부르는 곽불리. 다음 주에는 곽불리는 화요일 날 등장합니다. 화요일 날 등장합니다. 곽불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시고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우리 저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고 했는데요. 보람도 있고요. 항상 국민 여러분들 잊지는 않겠습니다. 네, 곽불리의 주제가입니다. 유피의 뿌요뿌요입니다. 네, 곽불리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달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은 떡방아 찢는 토끼라고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두꺼비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챙 읽는 여자라고 하고요. 멕시코에서는 챙이 넓은 모자로 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집게발을 들고 있는 꽃게라고 합니다. 참 달은 하나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죠. 꽉불리도 경찰청에 가면 굉장히 근엄한 고위 간부인데 여기 와서는 동생이잖아. 그래서 귀여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범죄 예방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국민 삶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뭐 헛된 정쟁이다, 헛된 정책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시각의 차이는 자유인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틀린 게 아닌데 그냥 싸우고만 있어요. 그냥 싸우고만 있다고요. 우리 정치인들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고 차이도 인정합시다. 그리고 상상력의 한계가 곧 그 사람의 한계라는 것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서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서로 다르다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진우와 뮤직박스, 오늘은 DJ 칼리드의 I'm the on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